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친밀한 관계에 위협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.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부부관계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. 존 가트맨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7%의 부부가 출산 이후 3년까지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. 갈등은 잦아졌고 더 심각해졌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죠. 제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 주제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. 현재 13주 차로 임신 중기에 막 들어간 상태예요. 지난 몇 달간 제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물론이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좀 새로운 다이내믹이 생긴 것을 경험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임신이 커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이 위기가 될 수 있는 시기를 커플들이 어떻게 하면 돈독하게 한 팀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얘기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심리학자 예지예요. 오늘도 예지 사이콜로지에 잘 오셨습니다.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부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, 갑자기 부모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떡하니 생기기 때문이에요. 저는 지난 2달간 입덧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. 제가 콘텐츠도 못 만들고 상담도 확 줄이고 2번째 책 오퍼를 받았는데 샘플 원고를 쓸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원래 저는 주중에 청소를 해놓고 밥을 해놓거든요.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저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던 일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. 오로지 이 제 인생에 새로 등장한 이 인물, 아기를 위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엄마의 몸으로만 살아야 됐던 거죠.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많은 부부들이 부모가 되면서 개인으로서의 원래 정체성, 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대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수록 산후 우울증에 취약해집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큰 변화가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대요. Identity Continuity라는 개념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 부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조금씩 증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돈독해지는 방법. 첫 번째는 틈새 감사 표현입니다. 서로 체력적으로 지치다 보면 상대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, 부족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. 저는 입덧하면서 냉장고 근처를 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남편이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. 버릴 건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건 좀 꺼내놓고. 그런데 남편은 냉장고와 너무 친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남편이 바로 알았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줬거든요. 그런데 본인도 전보다 집안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냐고,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언급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안 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좀 서운하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마워하곤 있었는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안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후부터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,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, 이렇게 틈새 감사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그러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이 사람과 더 연결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누구를 비판하거나 조언하려면 그 전에 3번 칭찬을 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관계에서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부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팁 2번째는 같은 팀 마인드입니다. 제가 커플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많이 싸우고 상처를 주는 커플의 특징이 있어요. 상대의 의도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남편이 냉장고 청소를 안 할 때 남편, 나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,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?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아? 너무 이기적이야
라고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판단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. 그러면 남편은 그거를 방어하느라 바쁘고 대화가 건설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팀이라는 마인드. 상대가 나쁜 의도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우리들의 기대하는 바가 잘 소통되지 않았구나.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의 기대치인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아닐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협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.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팁은요, 바로 미니 데이트입니다. 부모가 되면 확실히 둘만의 시간이 적어지죠.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둘이 있으면 할 말이 없고 어색해진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너무 힘들고 바쁜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만의 시간, 우리만의 연결을 유지해야 됩니다. 5분, 10분이라도 일 얘기, 육아 얘기를 안 하고 서로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. 커피 한 잔을 하거나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장난도 치고 스킨십도 하고 이런 시간이 일상 속에 녹아있고 서로 틈새 감사의 표현까지 했을 때 나중에 그 둘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렇게 3가지 팁을 저도 실천해 나갈 텐데요. 여러분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. 임신과 출산을 겪은 부부가 있으시다면 어떠셨는지, 오늘의 팁들이 도움이 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